52년 만에 고국을 찾은 한국계 영국 과학자,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잃어버린 가족을 동시에 찾아내다. 저는 BBC 기자 클라이브 메아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런던 겨울의 마지막 안개가 연구실 창문을 훑고 지나갔다. 새벽 3시 캠브리지 대학 응용화학 연구동에는 내 연구실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전고체 배터리의 나노 소재 분석 결과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이 구조가 배터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열쇠였다. 드디어 나는 중얼거리며 최종 데이터를 백업했다. 5년간의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메일 알림음이 조용한 연구실을 깼다. 발신인은 K 슈퍼배터리 프로젝트 추진단.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대기업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이끌어달라는 부탁이었다. 한국. 52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 내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근원지. 무의식적으로 손이 목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연구실 구석 낡은 캐비닛으로 향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손가락으로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쪽에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았다는 낡은 목걸이가 담겨 있었다. 희미하게 갈라진 한글 성윤이 새겨져 있었다.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내 피부에 닿자 이상한 감각이 전신을 휩쓸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평생 나를 따라다녔던 정체성의 빈 공간이 다시 한번 나를 괴롭혔다. 양부모님은 내게 늘 사랑을 주셨다. 옥스퍼드 출신 화학공학자였던 양부와 케임브리지 의대 교수였던 양모는 내게 최고의 교육과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들도 내 근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한국인 아기였다는 것, 그리고 목걸이에 윤이라는 성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4시였다. 클라라 윌슨, 나의 양어머니는 내가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을 때면 늘 전화를 했다. 클라우디아, 아직도 연구실이니? 네, 어머니. 데이터 마무리 중이었어요. 그 나이에 건강 챙기지 않으면 후회한다. 내 말 명심해.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3개월간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하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갈 거니? 네, 어머니, 이번엔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연구뿐 아니라 제 삶의 퍼즐을 맞추러요. 항상 궁금했을 테지. 내 뿌리에 대해서. 양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해요. 이해한다, 클라우디아.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하길 바랄게.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컴퓨터로 돌아가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인천행 직항편.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 내 정체성을 완성할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공허함만 안고 돌아오게 될까? 초청장을 다시 읽었다. K- 슈퍼배터리 프로젝트. 세계적인 배터리 소재 전문가로서 내 경력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지만 내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실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서랍에 넣지 않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제 이 목걸이가 내 여정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공기가 내 폐로 밀려 들어왔다.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곳인데 이 공기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다. 특유의 습도와 향기가 내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검은색 피켓이 눈에 들어왔다. 닥터 클라우디아 이윤. 내 한국 이름은 여권에도 등록되어 있지만 누군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피켓을 든 젊은 남자가 나를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지만 한국 특유의 억양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나는 짧게 인사했다. 제 이름은 장태성입니다. K 슈퍼배터리 프로젝트의 주니어 엔지니어죠. 그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거의 펄쩍펄쩍 뛰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나노소재 안정화 논문이 제 석사 논문이 뼈대였어요. 오늘부터 배터리 충전 제대로 해봅시다. 배터리 충전이요?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그가 머쓱한 표정으로 그건 제가 기쁠 때 쓰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가득 찼다는 뜻이죠. 그의 순수한 열정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장태성은 내 짐을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시차 적응하시라고 일정을 비워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됩니다. 호텔로 바로 가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현지인들의 일상이 느껴지는. 장태성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딱 좋은 곳이 있어요. 제 할머니가 하시는 떡집이 광장시장에 있거든요. 한국의 전통시장도 구경하시고 진짜 한국 음식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에 올라타자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펼쳐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네온사인들. 이 모든 현대적 풍경 속에서도 어딘가 전통의 흔적이 느껴졌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한강 위로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전극 사이를 흐르는 이온처럼 반짝였다.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의 행렬은 마치 전기 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류 같았다. 저기 보이는 강이 한강입니다.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박사님, 한국에 처음 오셨죠? 어떤 느낌이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혹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아세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영국에서 자라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사가 되어드릴게요. 이제 광장시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차가 복잡한 도심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리자 다양한 소리와 냄새가 나를 둘러쌌다. 이쪽이에요, 박사님. 장태성이 좁은 골목길로 나를 안내했다. 양옆으로는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했다. 신선한 과일, 야채, 생선, 고기, 그리고 다양한 의류와 잡화까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활기찬 전통시장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 도착했다. 말순 떡방앗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장태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말순 떡방앗간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나무로 된 오래된 카운터,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전통 방식의 떡 만드는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게 안에서는 쌀과 콩, 설탕이 뒤섞인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가득했다. 백발의 노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떡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성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태성아, 왔구나. 그녀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장태성이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했다. 내 이름과 K 슈퍼배터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았다. 말순 여사 태성의 할머니는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더 밝은 미소를 지었다. 먼 길 오셨네요. 먼저 떡부터 드셔보세요. 그녀가 짧지만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장태성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그가 놀라서 말했다. 젊었을 때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었지. 조금은 할 수 있다. 그녀가 장태성에게 윙크하고는 하얀 떡 접시를 내게 내밀었다. 이건 인절미예요. 우리 한국의 전통 떡이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질감의 떡에는 콩가루가 듬뿍 묻어 있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쌀과 콩고물이 뒤섞인 포근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갑자기 목을 찔렀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맛봤던 것 같은 친숙함, 그러나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먼 과거의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감정을 진정시키려 가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가족 사진인 듯했다. 그런데 구석에 걸린 세월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둥근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 모습이 거울 속 내 얼굴과 겹쳐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작게 윤미경, 1970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한국 이름과 같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저 사진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말순 여사가 내 눈길을 따라왔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우리 막내딸이었지. 입양 보내고 소식이 끊겼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떡 한 조각을 먹으며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목걸이에 윤과 사진 속 여인의 이름표 윤미경이 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말순 여사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오랜 세월 떡을 빚은 흔적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너도 윤이니?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말순 여사의 눈에서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의 빛이 번갈아 비쳤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정체성, 내 존재의 의미가 이 순간 완전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장태성은 상황을 감지하고 슬며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 말순 여사와 나 둘만이 가게에 남았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떡집 안의 묵직한 침묵을 깨고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태어난 건 1973년 3월 8일이에요. 양부모님께 그렇게 들었어요. 말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내 딸이 태어났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귀가 울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다. 학술적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 이렇게 내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다. 말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작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서 그녀는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1973년 3월 8일 윤미경, 여아.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어. 말순 여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버거웠지.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감당할 수 없었어. 남편 없이 돈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지. 말순 여사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충격, 슬픔, 분노,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평생 풀지 못했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과학자로서의 습관이 튀어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항상 증거를 찾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내 직업이었으니까. DNA 검사를 하면 될 거야. 말순 여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과학자로서 명확한 증거를 원했지만 한편으론 결과가 부정적일까 두려웠다. 만약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우연한 만남, 이 감정적 연결이 모두 착각이었다면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말순 여사가 이해심 깊게 웃었다. 나는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떡집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붕 구석에서는 빗물이 새어들어와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가 오는구나. 이런, 지붕이 또 샜네. 말순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이미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 여인을 돕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고 있었다. 그때 장태성이 가게로 돌아왔다. 그는 우리 둘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물었다. 모든 게 괜찮으세요? 비가 와서 지붕이 새요. 수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제가 근처 철물점에 가서 방수 테이프라도 가져올게요. 장태성이 답했다. 그가 나가고 말순 여사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차 한잔 할래?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영국에서의 성장 과정, 과학자가 된 경로,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있던 정체성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했다. 말순 여사는 힘들었던 젊은 시절, 새 아이를 키우며 겪은 고난, 그리고 막내딸을 보낸 후에 끝없는 후회와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이어졌다. 장태성이 돌아와 지붕을 임시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비가 거세질 무렵 말순 여사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병을 꺼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날 이걸 마셔. 쌀로 만든 전통주야. 포근한 맛의 막걸리를 함께 나누며 말순 여사가 문득 물었다. 정이 뭔지 알아요? 정이요? 생소한 단어였다. 정은. 말순 여사가 생각에 잠겼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함께 있으면 생기는 따뜻한 연결감, 서로를 위하는 마음, 오래도록 이어지는 애정.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날 밤 나는 정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다.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보던 내게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 같았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인간적 연결의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침대에서 깨어나는데 장태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당장 본부로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그가 보낸 차를 타고 K 슈퍼배터리 프로젝트 본부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전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순 여사와 사진 속 여인,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을 접어두어야 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먼저였다. 프로젝트 본부 건물에 도착하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보안 인력이 평소보다 많았고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나를 덮쳤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 교수를 비롯한 핵심 연구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김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 박사님, 어젯밤 우리 프로젝트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핵심 연구 데이터가 유출됐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국가적 사업이었다. 그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보안팀이 즉시 추적에 나섰고 김 교수가 계속했다. 해킹 IP를 역추적한 결과 이토 겐지 교수가 속한 일본 연구소와 연결되어 있더군요. 이토 교수요? 나는 놀라 물었다. 이토 겐지는 배터리 소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일본 도쿄공대 교수였다. 우리는 몇 차례 국제 심포지엄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가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출 직전 시스템에 접속한 계정이 박사님의 계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제 계정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어젯밤에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어요. 말순 떡방앗간에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다. 누군가 박사님의 계정을 해킹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증거가 박사님과 이토 교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일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의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어떻게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주요 용의자가 영국에서 온 한국계 입양인 연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사의 톤이 달라졌다. 한국 배터리 기술 유출 의혹, 영국 출신 입양인 연구자 연루 가능성, 이런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제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극적인 만남이 있었고 오늘은 직업적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연구하는 이온들처럼 내 인생이 갑자기 가속되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장태성이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 믿어요. 박사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 없다고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지지를 받는 것이 그 순간 큰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요, 장 엔지니어.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해킹은 박사님이 말씀 떡방앗간에 계셨던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박사님은 저와 함께 있었잖아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IP 추적 결과가 너무 깔끔해요. 진짜 해커라면 이렇게 추적하기 쉽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이토 교수와 박사님을 의심받게 만든 것 같아요. 왜 누가 그런 짓을? 아마도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물리적 증거를 찾아야 했다. 과학자로서 항상 데이터와 증거를 중시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국회에서 특별청문회가 열린대요. 장태성이 말을 이었다. 이 사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박사님도 출석하셔야 해요. 가슴이 무거워졌다. 모국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쓴웃음이 나왔다. 박사님, 이건 기회예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장태성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다. 장 엔지니어, 도움이 필요해요. 내일 청문회에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사부터 현대 배터리 기술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이 필요해요. 배터리 충전 완료. 밤새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사이로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강처럼 내 인생도 지금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흐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국회 특별청문회장은 꽉 찼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번쩍이는 가운데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증인석을 향했다. 나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이토 겐지 교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기색도 있었다. 청문회는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로 시작됐다. 여러 기술적 증거와 로그 기록이 제시되었고 나와 이토 교수는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윤 박사님, 해킹이 일어난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위원장이 물었다. 말순 떡방앗간에 있었습니다.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태성 엔지니어와 함께요. 위원들은 자료를 검토했고 내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토 교수님은 해당 시간에 어디에 계셨나요? 이토 교수도 자신은 해킹과 무관하다고 해당 시간에는 호텔에서 쉬고 있었다며 호텔 CCTV와 룸서비스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두 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의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청문회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안건인 K배터리 프로젝트의 혁신성 검증으로 넘어갔다. 이 부분이 사실 나에게는 더 중요했다. 이토 교수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일본과 중국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반박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토 교수가 먼저 발언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일련의 그래프와 특허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 곡선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일본이 개발한 기술보다 항상 35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방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독창적 혁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한국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토 교수의 주장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내 차례가 왔다.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한국의 혁신 DN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직지심 체요절의 이미지였다. 1377년 청주에서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조선시대의 혼천의 이미지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혼천이입니다. 15세기에 제작된 정교한 천문 관측 기구로 당시 유럽의 천문학 기구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이어서 비격진 천례, 거북선, 한글 창제 원리 등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점점 집중되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 정신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 타임라인이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발전 과정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KAIST와 서울대의 특허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보다 기술 개발이 늦은 영역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보십시오. 화면의 특정 기술 영역이 하이라이트 되었다. 이 영역들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경로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고체 전해질, 계면 안정화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토 교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발표 내용을 메모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혁신 요소는 바로 정입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현대기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정 이야기로 넘어간 것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정은 한국어로 감정적 유대, 연결을 뜻합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과거와 미래의 연결, 그리고 인간과 기술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와 논리를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정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단순한 수치나 특허 건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맥락, 역사적 연속성, 그리고 인간적 연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말을 마치자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말순 여사가 들어왔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제 저는 DNA 검사를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결과는 방금 도착했어요.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결과를 읽었다. 김말순 여사는 제 친모가 맞습니다. 그 순간 말순 여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50년 만에 모녀 상봉.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청중석에서는 일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토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윤 박사님, 제 오만함을 인정합니다. 오늘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선형적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박사님의 데이터와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청문회장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으로 한1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한국의 혁신 정신이 만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토 교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토 교수님. 함께 일하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청문회는 예상치 못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해킹 사건의 진범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안팀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말순 여사와 함께 청문회장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 박사님,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어떠신가요? 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다. 말순 여사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청문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K 슈퍼배터리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이토 교수와의 한 일 공동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 사건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장태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뛰어들어왔다. 박사님, 진범을 찾았어요. 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었다. 누구죠? 남원테크의 첨단 소재 연구팀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쟁사죠. 그가 고용한 해커가 있었고 그 해커가 체포되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하필 저와 이토 교수를 의심받게 했을까요? 장태성이 표정을 굳혔다. 국제적 갈등을 조장해서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이었대요. 영국 출신 한국계 입양인과 일본 교수 사이의 갈등이라.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완벽한 스토리였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셜록 홈즈도 울고 갈 줄이네요. 아,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말순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이제 자주 연구소를 방문했다. DNA 검사 이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잃어버린 50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아직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입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말할 때마다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태성이가 데리러 왔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구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프로젝트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교수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 해킹 사건의 진범이 체포되었고 윤 박사님과 이토 교수님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둘째,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기술의 가치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정부와 투자 기업들이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윤 박사님, 한국의 R&D 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센터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제안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영국에서의 안정된 커리어를 버리고 이제 막 재회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장태성이 환호성을 질렀다. 배터리 완전 충전. 말순 여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기쁘구나. 회의가 끝난 후 말순 여사의 떡방앗간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새로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윤 떡방앗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 간판이 바뀌었네요. 말순 여사가 웃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름을 당당히 걸어야지. 떡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자 장태성과 프로젝트 팀원들, 그리고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던 말순 여사의 다른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한국 R&D 센터장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환영에 눈물이 났다. 이제 나에게는 가족이 생겼다. 5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정체성의 공허함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김 교수가 내게 다가왔다. 윤 박사님, 사실 저희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K 우주 프로젝트 달에서 화성까지라는 제목과 함께 웅장한 우주선 디자인이 있었다. K 우주 탐사 소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달 탐사선과 화성 탐사선을 위한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죠. 박사님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었다. 배터리 기술을 넘어 이제 우주 탐사까지. 내 연구 범위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흥미롭네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 교수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 우주선 외피를 위한 초경량 나노 소재, 그리고 우주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 재료 등 모든 것이 내 전문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R&D 센터 설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구팀을 꾸려야 합니다. 기대됩니다. 한국의 우주시대에 기여할 수 있다니 영광이네요. 파티가 끝난 후 말순 여사와 단둘이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수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경, 행복하니? 말순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내 가장 큰 후회가 너를 보낸 거였어.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은 너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지. 이제 나도 소원을 이뤘구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평온한 침묵이었다. 청문회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어느 날, 나는 새롭게 지어진 R&D 센터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다.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된 넓은 연구실, 다양한 실험 공간, 그리고 밝고 개방적인 회의실들.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다. 마음에 드세요, 박사님? 장태성이 내 옆에서 물었다. 완벽해요. 세계 최고의 배터리 연구소가 될 거예요. 센터는 내일 공식 개소식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 그리고 해외 협력 파트너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토 겐지 교수도 일본 연구팀을 이끌고 올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내일의 연설문을 다시 검토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3개월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낯설게만 느껴졌던 풍경이 이제는 완전히 친숙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양어머니 클라라였다. 클라우디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 내일 센터 개소식이에요. 알고 있단다. 텔레비전에도 나온대. 내가 자랑스럽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국은 어때요? 내가 물었다. 변함없지. 내가 보고 싶을 뿐이야. 다음 달에 영국에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함께 보내요. 그래. 내가 찾은 새 가족도 함께 데려오렴. 모두 만나보고 싶구나. 통화를 마치고 책상 위 사진틀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양부모와 함께 찍은 옥스포드 졸업식 사진, 다른 하나는 말순 여사와 함께 찍은 최근 사진. 두 세계, 두 가족.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저녁에는 어머니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제 떡방앗간을 장태성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함께 식사를 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떡 냄새가 반겨주었다. 어머니는 가게를 맡겼지만 여전히 집에서 떡을 만들곤 했다. 어머니, 뭘 만드세요? 내일 행사에 가져갈 떡이야. 특별히 만들었지. 어머니가 만든 떡에는 K배터리와 K우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창의력에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 이제 떡에도 과학을 새기시네요. 내 딸이 과학자인데 나도 좀 배워야지.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장도가 있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야. 이제 내게 주고 싶어. 나는 은장도를 받아들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저번에 내가 K우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별까지 가다니 상상도 못했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몇 개의 밝은 별들이 겨울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화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다. 다음 날 아침 새 연구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은장도와 함께 K우주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한 자료들이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중얼거렸다. 다음은 우주입니다. 장태성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박사님, 오늘부터 K우주 프로젝트 예비조사를 시작할까요? 첫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들 기대가 크십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우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네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멀리 보이는 윤떡방앗간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R&D 센터 개소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내 연설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다. 과학과 정의 조화. 그것이 우리 센터의 철학입니다. 데이터와 논리만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적 연결, 문화적 이해, 그리고 따뜻한 정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52년의 인생이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서 자란 한국계 입양인이 이제는 모국의 과학기술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다니. 내 정체성의 두 조각, 영국에서 자란 과학자와 한국의 뿌리.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통합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 교수였다. 윤 박사님, K우주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사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렜다. 이제 내 연구는 정말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었다. 창밖에 보이는 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정체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나는 그 별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